안녕하세요. 타스 건설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저는 지난 여러 영상에서 요즘과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 증축 사업이 유망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이러한 리모델링, 용도 변경, 증축에 대한 건축 허가와 시공, 그리고 사용 승인의 실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수익형 건축 사업이나 경매, 공매에 관심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이런 건축에 투자하시는 분 등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럼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보유하신 땅이나 취득하고자 하는 대지에 대한 기본 설계,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경매나 공매, 그리고 일반 건축물 등으로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에 필요하신 분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기본 설계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는 딱딱한 제 목소리보다 더 부드럽고 듣기 쉬운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서 먼저 첫 번째로 리모델링 등을 하려는 건물의 실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용도 변경, 증축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은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과 상승된 공사비 문제나 설계 및 공사 등 전체 사업기간, 특히 강화된 최근의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건축 관련 법의 적용 등 여러 면에 있어서 대단히 효율적인 수익형 건축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러한 기존 건물들은 건축 연도, 시공 상태, 불법 여부 등에서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언제 건축허가나 건축을 한 건물인지 알 수가 없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며, 대부분의 기존 건물들은 준공 이후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특히 상업시설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를 보면 원래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는데 실제로는 다가구나 다세대 또는 원룸 등 주거용 건물 운영된다거나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았는데 세대 쪼개기 등을 하여 여러 세대가 사용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허가 증축입니다. 건물주들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옥상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 또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한 내부 구조의 변경도 빈번합니다. 벽을 허물어서 공간을 넓히거나 계단을 이설하거나 화장실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작업들이 허가 없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증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건축법령의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건물이 준공될 당시에는 적법했던 것들이 현재의 용도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리모델링, 증축을 하려는 경우 현행 법령이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 관련 기준이나 계단실 폭, 복도, 폭 등의 기준이 강화되었거나 피난시설 기준이 바뀐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현황 파악이 왜 중요하냐면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 증축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건물의 적법성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부분이 있다면 이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새로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기존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증축은 신축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신축이야 아무리 현행 규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다 해도 여기에 맞게 설계를 하면 되지만 기존 건물은 실제 건축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건축 허가 시점과 실제 변경 시점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시점의 차이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는 시점과 실제 공사나 용도 변경을 시행하는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리모델링이나 복합적인 프로젝트의 경우 허가부터 공사 완료까지 1 내지 2년, 때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무엇이 변할 수 있을까요? 먼저 건축법령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을 당시에는 적법했지만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용도 변경이나 증축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이나 규정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 맞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허가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것이 법령 완화로 가능해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즉, 용도지역이 바뀌는 수가 종종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거나 지구단 이계획의 변경 또는 새로운 개발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종상향이나 특히 실무를 하면서 직접 경험한 사례로 지구단 이지역인 경우 지구단 이지침의 변경 가능성은 실제 빈번합니다. 그리고 또 건축 기준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내진 설계 기준, 에너지 효율 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등이 강화되면서 기존 허가 내용으로는 용도 변경이나 증축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건물을 경매로 받은 건물주가 근린생활시설을 임대연 기숙사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사 도중 화재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했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다세대 주택 증축 허가를 받은 후 공사 중에 주차장 설치 기준이 변경되어서 계획했던 증축 면적을 줄여야 했던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 후 가능한 빨리 공사를 착수하거나 미리 허가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여 전에 신설된 임대형 기숙사가 그런데 이 건물의 주차 설치 기준 등이 오피스텔 등 다른 유사 건물보다 파격적으로 낮다 보니 각 지자체마다 심의제도를 신설하거나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허가 기준이나 조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 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미리 허가를 받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허가 과정에서부터 향후 법령 변경 가능성을 고려한 여유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각종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고를 하거나 공람 기간을 거치지는 하지만 이러한 사전 조치를 놓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미리 행정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용도 변경, 증축의 허가 과정은 기본적으로 신축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하지만 기존 건물의 특성상 몇 가지 추가적인 검토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리모델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은 규모와 내용에 따라 신고와 허가로 구분됩니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규모 수선의 경우 신고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건드리는지 여부입니다. 용도 변경의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같은 용도군 내에서의 변경은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다른 용도군으로의 변경은 건축 허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음식점을 미용실로 바꾸는 것은 신고 대상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을 숙박시설로 바꾸는 것은 허가 대상입니다. 증축은 대부분 건축 허가 대상입니다. 기존 건물에 새로운 공간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구조 안전성, 주차장 설치 기준 등 법적 기준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건물의 적법성 확인입니다. 허가권자는 반드시 기존 건물이 적법한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기 때문에 만약 무허가 부분이 있다면 이를 먼저 해결하거나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차장 기준에 미달한다면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주차장 부설, 의무 면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 승인 단계에서는 허가 내용과 실제 시공 내용의 일치성을 확인합니다. 특히 기존 부분과 신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검사받아야 합니다. 기존 부분에서 허가 없이 변경된 사항이 발견되면 사용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도 중요합니다. 소방서, 보건소,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서 각각의 기준에 따른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실무를 하면서 느낀 장기, 미사용 승인 건물 등의 사용 승인에 대하여 설명해보면 사용 승인 관련 서류의 확보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건물의 공사가 언제 진행되었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장기 미준공된 건물의 경우 사용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단열재 관련 서류나 창호 관계 및 보일러, 사용 검사 그리고 소방 승인 관계 서류를 나중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공사 시 받은 서류와 사용 승인 받을 당시 규정에 맞는 서류가 다른 경우도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이는 해당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가 아니면 더욱 협조를 받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공사 과정과 공사의 특성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존 건물에서의 공사는 신축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공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철거 작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건물의 일부를 철거할 때는 전체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내력벽을 철거하거나 기둥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기술사의 검토와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철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자주 발견되는데, 도면에는 없는 배관이나 전선이 나타나거나 구조가 도면과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공사 기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부분의 철거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예상해야 합니다. 거주자나 사용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음, 분진, 안전 문제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데, 특히 민원으로 인한 공사 시간을 제한하거나 방음 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 시공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존 시설의 일부는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를 한 번에 공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리모델링의 경우 일부 점포는 계속 영업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단계별로 공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 시설 설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화장실이나 계단 등 필수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임시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과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설비 공사도 신축과는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설비와의 연결성을 고려해야 하고, 기존 배관이나 전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존 설비를 완전히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기존 부분과 신규 부분의 이음새 처리, 단열재 연속성 확보, 방수 처리 등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누수나 결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하니 대단히 까다롭고 복잡한 것 같지만, 그래도 구조적 안전만 주의한다면 신축에 비하여 공사비나 공사기간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은 대단한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다섯 번째로 허가권자와 해당 협의 검토기관의 생각과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허가권자, 즉 지자체의 건축과에서는 기존 건물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가장 큰 관심사는 기존 건물의 적법성 확인입니다. 무허가 부분이 있는지, 현행법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왜냐하면 불법 상태의 건물에 대해 새로운 허가를 내주면 나중에 행정적,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원 발생 가능성도 크게 고려합니다. 기존 건물의 변경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허가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안전 문제도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기존 건물의 구조 안전성, 화재 안전성, 피난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동안 기존 건물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방 등 각 협의기관과 특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대체로 허가기관의 건축 담당자나 협의부서, 그리고 현장을 확인하는 특검 건축사는 사실 신축 건물에 대한 허가와 사용 승인 업무가 주 업무로,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 증축에 대한 허가나 사용 검사 업무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신축 공사인 경우 허가 특히 사용 승인 과정에서 큰 위법도 없고 공사의 질 또한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공사한 지 오래된 건물일수록 아무리 리모델링 공사를 잘했다 해도 신축과는 비할 바 아니고, 특히 설계 도면이나 허가나 사용 승인 서류 등 각종 관계 서류도 신축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존 건물에 맞추려다 보니 현행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어거지로 꾸며낸 듯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 감사나 위법에 대한 책임 문제에 민감한 공무원이나 특검 입장에서는 더욱더 신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신축과 달리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존 구조물이 추가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구조 변경이 전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건물에 대한 구조기술사나 건축사 등의 구조안전진단이나 구조안전확인서의 확보는 필수입니다. 특히 증축의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건물과 증축 부분의 구조적 연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통합적 대응 능력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의 구조도면이 부정확하거나 없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통한 구조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비파괴 검사나 부분적인 해체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노후 건물의 경우 기존 구조재의 강도나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한 평가와 보강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양 기관 모두 신축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건물과 관련된 변수가 많고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6번째로 이런 프로젝트의 업무 특성 등 실제 수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용도 변경, 증축 프로젝트는 신축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많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여 먼저 현장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가 필요합니다. 기존 건물의 도면을 확보하고 실제 현황과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현황 측량을 실시해야 하고 구조 안전성 진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적합성 검토도 필수적입니다. 현행법에 따른 기존 건물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 건설, 환경, 위생 관련 부서와 소방서, 보건소, 교육청 등 관련 부서 등과 미리 협의해서 허가 조건이나 제약 사항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허가 후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주민민원이나 인접 건물주와의 분쟁 가능성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용도 변경의 경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단계별 검토와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가 단계에서부터 시공, 사용 승인까지 각 단계마다 철저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공사 중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도면과 다른 현황, 숨겨진 시설물, 구조적 문제 등이 발견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 변경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일정 관리 측면에서는 여유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신축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많아서 충분한 여유, 기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설계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기존 건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용도 변경, 증축 등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축 이상의 업무가 필요합니다. 아니 일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서는 신축보다 업무도 많고 복잡하며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을 뿐 아니라 특히 책임이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이야 제대로 된 설계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위법이나 특히 구조적 안전 등에 대하여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낡고 오래된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증축 등의 설계나 감리 업무는 공사 안전이나 구조적인 안전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 증축에 대한 설계, 감리 용역비나 허가나 사용 승인 등의 행정 처리 업무와 소요기간은 신축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제까지 첫 번째로 리모델링 등을 하려는 건물의 실제 현황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건축 허가 시점과 실제 변경 시점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고, 세 번째로 용도 변경 등의 건축 허가와
사용수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다음 네 번째로는 공사 과정과 공사 특성에 대해서, 또 다섯 번째로 허가권자와 해당 협의 검토기관의 생각과 입장에 대하여, 여섯 번째로 이런 프로젝트의 업무 특성 등 실제 수행 과정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이런 업무에 대한 설계 용역비의 특성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무리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 증축 프로젝트는 신축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다고는 해도 요즘과 같이 어렵고 특히 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장점이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와 단계별 검토를 잘만 한다면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형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조금 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나중에 더 큰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아무쪼록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혹시 오늘의 설명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성실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시 보유하신 땅에 대한 기본 설계, 즉 가설계를 해보시길 원하시거나, 또는 기존 건축물이나 경매 등을 위해 용도 변경을 하거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일반 건축물과 수익형 건물 등의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해서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이에 따른 기본 설계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